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수학철에 단풍철, 계절은 좋기만 한데 한반도의 긴장은 풀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래 보기 드물었던 방사포 사격까지 하는 등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주초였던 24일 새벽에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NLL을 침범하면서 남북이 경고 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우리 해군이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참가한 호국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우리 군은 대규모 합동 상륙 훈련을 4년 만에 공개했고요.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엔 한반도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새벽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최대 3.3km를 남하했습니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 방송에도 무포호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고 우리 함정이 기관총 20발을 쏘고 KF-16 전투기까지 출동하자 북상했습니다. 무포호가 북으로 돌아가고 50여 분 뒤 북한은 서해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했고 남측 함정이 자신의 해상 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LL은 6.25 전쟁 직후 유엔사가 설정한 경계선으로 남북이 1991년 기본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인정했지만 이후 북한은 NLL 대신 이보다 최대 6km까지 내려와 있는 해상 분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NLL을 명확하게 우리 주역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NLL 침범부터 포사격, 군 총참모부 발표까지 잇따라 나온 건 북한의 미리 준비된 각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의 대비태세를 떠보며 NLL과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북한은 핵무력 자신감을 기반으로 조성한 현재 긴장 국면을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은 우리의 호국훈련 마지막 날인 2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도발도 재개했습니다.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선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도 북한의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강경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日米同盟、米韓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さらに強化するとともに、3カ国安全保障協力をさらに推進す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동해에선 장병 6천여 명과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 상륙 기동헬기 마리논 등을 투입한 해병대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31일부터는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미 본토에서 괌 앤더슨 기지로 전진 배치된 B-1B 전략 폭격기의 참가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대관식이라 불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22일 폐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부 마오쩌둥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15년 이상을 통치하는 사실상 종신 권력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시대는 미중 패권 경쟁의 파고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중 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한반도 정세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达到了统一思想、坚定信心、明确方向、鼓舞斗志的目的。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 아래 구축된 측근들의 친정 체제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려는 충성 경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끼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으로부터 강한 선택의 압박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이번 20차 당대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읽어내려갔던 정부 업무 보고에 의하면은 중국의 국가 안전 또는 안보라는 키워드가 총 73차례나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군사안보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도전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발전되어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사실 북중러 군사협력과 교류, 나중에는 이제 군사훈련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단계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 공급망을 쉽게 끊지는 않겠지만 초크 포인트, 즉 중국에게는 큰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한국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둘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미중 대립 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체제 개편 과정에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여러 첨단 기술 분야를 두고서 한국이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경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석건평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의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수순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심을 했을 수가 있고, 북한과 중국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3중고, 즉 코로나, 그다음에 그 자연재해, 그다음에 국제 제재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를 통해서 국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는 모습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무슨 사고 나면 중국에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중국은 계속 비핵화, 평화, 대화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문제 됐습니까? 현재 중국은 만약에 북한의 핵이 관리가 가능하다면은, 전제가 붙습니다. 관리가 가능하다면은 빠른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중국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미중 대립 구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 과거 6차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또는 미국과의 협력하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일방적으로 찬성하고 또 그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We will be doing whatever we can to support Taiwan and to work with Japan and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Taiwan can defend itself.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개입 가능성도 있고 또 한국이 후방기지로서 역할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고 한국이 원튼 원치 않든 느끼는 부담이나 연루의 가능성은 증대된다고 봐야겠죠. 5년 후인 2027년에는 21차 당대회가 있고요. 만약 시진핑 주석이 4연임에 도전한다면은 이러한 타이완 통일은 커다란 장기 집권의 정치적 명분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요즘 전국의 주요 산마다 단풍이 절정입니다. 북한에서도 묘양산 등 이름난 산들은 물론 평양에도 단풍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명승지마다 단풍을 즐기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북녘의 가을 풍경, 요즘 북한의 첫 소식으로 만나보시죠. 높은 벼랑과 바위들로 기묘한 풍치를 자랑하는 묘양산의 단풍이 한창인데요. 그윽한 나무 냄새로 묘향이라 불리게 됐는데 가을볕을 머금은 단풍 역시 멋을 더합니다. 평양의 금수산 모란봉에도 가을이 내려앉았는데요. 선명한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그린 강렬한 풍경화를 연상케 합니다. 개성의 금강으로 불린 박연폭포엔 예년보다 늦게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여기 박연폭포지구는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데 올해 단풍 계절은 지난 시기보다 한 열흘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단풍 계절의 최절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도 이어졌습니다. 원복을 입은 아이들은 대성산 기슭에 자리한 식물원에 모여 단풍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북한의 6대 명산 중 하나인 칠보산. 주민들은 전망대와 등산로를 오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데요. 기암 괴석과 울창한 숲의 가을빛이 감돕니다. 칠보산은 기술 변화에 따라 사계절 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을철의 경치는 온 산이 불이 탄 것처럼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고 해서 예로부터 홍하산으로 불러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는 물론 겨울을 앞두고 독감을 경계하는 듯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긴장이 높지만 한반도 금수강산은 단풍의 물결로 대동단결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북한 TV에 안과 수술을 받고 시력을 되찾은 한 병사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한 평양 류경 안과 종합병원의 시설과 기술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수술 사례를 홍보하는 걸까요? 요즘 북한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경진성 동무도 있었습니다. 2016년 황해남도의 한 섬에서 복무하던 경진성 초급 병사에겐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경을 쓴 건데요. 북한에선 안경을 쓰며 군 생활을 하는 건 흔치 않은 겁니다. 안경을 낀 병사가 있었다는 말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신체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면 군대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군대에 가고 싶어서 시력판을 외웠고 3번의 검사 끝에 징병검사에 통과한 건데요. 부대로 시찰 나온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충성심에 감명해 평양 안과 전문병원에서 시력 교정술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에서 마련해준 최신식 의료기구가 제일 처음으로 구 병사의 눈 수술에 려군됐던 곳입니다. 그때 수술은 참 잘 됐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마침내 안대를 푸는 날. 눈에 붙였던 안대를 풀어주었고 나의 두 눈을 뜨도록 도와주었다. 순간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부원장 선생님이 선명하게 말했다. 시력 1.2 정상이에요. 이처럼 최근 유경 안과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주민들의 후일담과 함께 병원의 기술과 설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여성도 최대 비상 방역 기간 백내장으로 앓던 눈을 이곳에서 고쳤는데요. 눈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안과 질환하게 되면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안과병원이 좀 시의적절하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걸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 안과 치료실과 검사실을 갖췄고 백내장 치료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생산 공정도 설치해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자평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야, 그런 나라도 있나? 이런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모두가 놀라움을 군치 못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보건 위기 속에 병원 등 의료 부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최고 지도자의 애민 정신도 부각해 주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고도화된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이어가더니 이번엔 핵무력을 갖춘 자신들의 군사력에 지구가 충격으로 끓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구도 충격으로 끓게 한다는 북한이 좀처럼 이겨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인데요. 외부문화 유입과 확산을 막아 주민들의 사상 이념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건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5년 전 비사회주의 섬멸을 지시한 김정은 위원장. 최근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아 다시 한번 비사회주의 침투를 경고했고 간부학교에서는 직접 사상교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아무리 단속하고 통제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 어떤 무기도 아닌 외부 정보와 문화 유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 북한의 비사회주의 현상 짚어봤습니다. 창립 75주년을 맞은 혁명가 유자녀 중심의 만경대 혁명학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모여 기념체육대회를 벌였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하는 당정회를 모습으로 먼저 재학생들이 가장 먼저 선보인 집체 격술 시범. 간부 양성 학교인 만큼 군사 교육을 받은 재학생들의 격투와 격파 시범은 수준급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집단 체조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찬양과 충성심으로 일관된 체육대회. 김정은 위원장은 격려와 함께 학생들의 사상 무장을 강조합니다. 혁명학원들에서 학생들을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육성하여야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을 모르는 순결한 전일체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혁명성은 유전이 안 된다며 철저한 주입식 교육을 주문하고 어릴 적부터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을 습벽으로 고치게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비사회주의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책임 일꾼들로부터 비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바늘만큼이라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투쟁과 교양의 도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김 위원장이 비사회주의 침투를 직접 언급한 건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그 핵심 당정군의 엘리트들이 자라는 그곳에 가서 잡생각하지 말아라. 비사회주의적 행동하지 말아라. 고른 정말 아주 끌끌한 사람들만 모인다고 하는 만경대 학원 가서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보면 아, 이게 심상치 않게 뿌리가 내렸구나. 북한 당국은 자신의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는 생활 방식은 모두 비사회주의라며 단속하고 있는데요.
비사회주의가 일상생활에 침투해 집단주의 원칙을 흐린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생머리를 하는 것도 비사회주의고, 그다음에 뭐 청바지 입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염색하는 것도 비사회주의고, 정말 많은 게 포함이 돼요. 낮에 일을 안 하고 술을 마신다. 집에서 노는 것도 비사회주의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는 단속과 통제에도 이른바 비사회주의 현상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란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통해 들어가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한국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아주 재미나고 뭐 이런 큰 담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 뭐 이별, 가족, 헤어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는 것도 보면 저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있는데 저기는 저렇게 하네. 이런 것들이 강하게 호기심을 자극을 시켜서 점점 그 길에 빠지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든 비사회주의 현상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는 북한 주민들의 말투가 꼽힙니다. 저희 때는 뭐 남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데이트라는 말도 많이 했고, 커플 뭐 그리고 파트너 뭐 이런 말도 많이 했고, 대표적인 남한식 말투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거였거든요. 북한은 어떻게 할래? 뭐 어떻게 했니? 뭐 어떻게 했? 밥 먹어? 이건데 뭐 남한식으로 하면 밥 먹으러 갈 거야? 뭐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말 많이 따라하셨어요.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남한식 말투와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을 오빠라고 한다든지, 오빠라고 쓰면 안 된다. 여보라 써야 되고, 남친 쓰면 안 되고 남동무라 불러야 되고, 쪽팔리다는 표현이 금지하고 창피하다라고 써야 되고, 또 글구 하잖아요. 글구. 이건 그리고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남쪽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혁명의 원수다. 라고 이제 규정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식 말투와 영어식 표현의 확산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5년 전 비사회주의 현상의 섬멸을 지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전당의 모든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뿌리 뽑기 위한 선멸전을 강도 높이 벌려나가며 2020년 12월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해 한류 등 외부 문화를 유포시킨 자를 최대 사형에 처한다고 위협까지 했는데요. 그런데도 뿌리 뽑지 못하는 비사회주의 현상.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외부 정보의 유입 경로와 유포자의 변화를 이유로 지목합니다. 북중 국경 봉쇄와 단속 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위 간부를 포함한 상류층이 오히려 외부 문화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유학이라든가 혹은 뭐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소지품을 통해서 뭐 USB나 혹은 작은 눈에 띄지 않은 SD 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가져가고, 모든 유통들이 다 차단되고 남은 것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다시 조금씩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속의 빈틈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간부층에 대해서는 보위부나 안전부가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이 심하게 하지 못해요. 딱 정말 정확한 증거가 없이 들이밀었다가는 자기가 거꾸로 당하거든요. 나도 그 사람한테 목줄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일반 주민이라면 좀 그렇지만 아주 좀 서민들보다는 더 잘 빨리 퍼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일부 상류층의 경우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보단 한류 등의 외부 문화 향유를 하나의 특권처럼 여기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평양에 살 때도 그런 한류를 이제 즐기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만의 프라이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반 사람이랑 다르다. 나는 이런 것도 볼 줄 알고 이런 것도 봤고 이런 세계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간부집 자식들, 뭔가 그 어떤 지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있는 애들은 달라요. 벌써 노는 게 똑같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북한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인 김일성 종합대학교 학생들조차 외부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저희 반에 보통 한 17명에서 18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도 나는 살면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김일성 종합대학 들어간 것과 별개로 외부 정보는 끊임없이 수집을 했고 또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에 이어 중앙간부학교를 찾아 강의를 진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뇌수가 2개이면 정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당 중앙의 목표는 전당이 당 중앙과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을 이룬 일심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등 바깥 세상 문화에 대한 북한 젊은 층의 선호가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받아들이는 긴장감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다 어려운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 취업의 문은 더 냉혹한가 봅니다. 남북 하나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 100명 가운데 40명 넘게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착 과정에서 언어나 문화 격차로 인해 취업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탈북민이 참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혜연 리포터, 이런 탈북민들의 취업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네, 통일부 산하기관 하나원이 마련한 탈북민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20개가 넘는 직종별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가 보니까 이곳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떻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원이 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교육생들이 직접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또 그 일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교육 과정과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관계자들의 고민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공터에서 굴삭기 한 대가 작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1 운전 교육이 한창인데요. 조금만 퍼요. 자, 돌려요. 지난 7월 한국 땅을 밟은 이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직업을 포함한 기초교육 3개월 과정에 나섰는데요. 지게차나 굴삭기 같은 중장비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눈으로 보긴 많이 봤어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거 처음이죠. 그냥 직접적으로 운전을 해보고 기자를 다뤄보는 건 처음입니다. 북한과 달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탈북민 김 씨에게는 아직 낯선데요. 북한은 그냥 졸업하면은 집단적으로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이 아니고 탄광이나 광산 이런 데 배치하지만 여기서는 자기 능력과 기술에 따라서 자기가 또 취미에 맞는 일을 찾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탈북민을 접한 굴삭기 교육 강사 임보선 씨는 탈북민들이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될 때 강사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북한에서 만져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이 장비들을 직접 레바를 잡고 조종을 할 때 쾌열을 느낄 때 제가 이제 그 많은 지도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이곳 하나원은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 2020년 6월 직업교육관을 새로 열었습니다. 직종 과정만 2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함께 둘러보실까요? 요리부터 제과 제빵, 봉제와 판매 사무까지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모두 22개 직종.
미용실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미용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인데요. 헤어 미용부터 메이크업, 네일 아트까지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실습 도구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직업교육관이 생기면서 바리스타 과정 등 이전보다 교육 직종이 더 늘어났고 국가자격 시험도 이곳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이 진행 중인 곳을 살펴봤는데요. 그 관에 구멍도 이렇게 있잖아요. 식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7명의 여성 탈북민이 다음 달 초에 시험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론 강의 뒤엔 실습도 이루어지는데요. 여전한 코로나 상황에 아쉬운 대로 인형을 활용합니다. 식사 끝나셨습니다. 30분 동안 소화가 잘 되게 앉아 계세요.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튜브를 딱 막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이 흘렀지만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든 현모 씨. 좀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런 같은 동정심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금 좀 덜 봐줘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요. 내가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일자리를 구할 땐 높은 임금을 우선순위로 여겼고 탈북민이라는 선입견을 뚫고 아주 어렵게 취업하게 됐다는데요. 현장에서 설비를 배웠습니다. 다용도실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세탁기를 쓰려면. 그리고 우리 바닥에도 다 이렇게 간이 이렇게 깔려져 있거든요. 거기도 다 더운 물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적성과 맞지 않다는 걸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정식적으로 일해본 건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또 병원 생활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조금 몸도 좀 보양하고 좀 쉬었었거든요. 결국 현 씨는 하나원에 다시 들어와 취업 재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고용률이 56.7%라고 2월에 공개했는데요. 15살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고용률 62.7%보다 낮습니다. 또 탈북민은 어렵게 취업해도 일용직 비중이 높은데요. 남북하나재단의 2021 북한 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1.3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일반 국민 대비 평균 38.7개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 업무 숙련도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하나원 측도 탈북민의 근속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질 좋은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 상담도 강화도 하고 있고 해서 나가서 이제 직업 선택을 할 때 좀 더 이제 오류가 없도록 안내하는 교육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도 내놓습니다. 북한의 태도나 또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또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직업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급격히 감소한 교육생도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2년 전 화천 분소에선 직원 70여 명이 탈북민 1명을 위해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사실은 탈북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거의 막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초교육생하고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생이 있는데 기초교육생은 줄어들었지만 또 수료교육생들을 보다 많이 초청해서 직업훈련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자립에 첫 발을 뗀 탈북민들.
만만치 않은 현실이지만 희망 섞인 포부를 밝혀봅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제 통일된 쪽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꿈꾸고 저는 왔습니다.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마중물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입니다. 최근 북한의 노동신문에 집안일보다 나랏일을 중히하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얼핏 들으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국가가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보라는 말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사설은 경제난이란 시련 속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한 것이니 케네디의 명언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북한에선 직장과 마을에서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자는 원림 녹화 사업이 한창인데요. 이 사업의 결실로 평양 도심에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이 영상 전해드리면서 오늘 남북예창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